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67세 여자입니다. 몇 년 뒤 벌써 70을 바라본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삶에 우여곡절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동안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평화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꾸라지는 현실들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쓴물 단물 주며 최선을 다해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생각했었는데 굴러 들어온 돌이 집안을 무너뜨릴 거라곤 전혀 알 수 없었고 그에 따른 결과의 손해가 너무나도 크네요. 3년 전쯤 큰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큰 아들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적당한 월급 받으며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물 흘러가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라고는 단 한 번도 소개해 준 적 없었고 매일 회사 집 밖에 모를 정도로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습에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직원들에게 좋지 않은 눈살 찌푸릴 정도로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었죠. 다른 직원들은 회사 업무가 끝이 나고 술 한잔하는 것 또한 일의 연장선이라며 함께하길 원했지만 워낙 그런 분위기와 자리를 싫어해서 그런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런 아들이 갑자기 그것도 연락 한 통 없이 데려온 여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남편과 저 또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잠깐만 이리 좀 와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온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경우 없었잖아. 무슨 바람이 들어서 생각 없는 행동을 했는지 엄마는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여자 누구야? 그동안 한 번도 여자 소개해준 적 없으니까 그래서 놀래켜 드리려고 얘기 안 했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말 안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바로 일하러 가야 하거든요. 그건 너만의 생각이지. 누구든 인사를 오면 그래도 대접받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연락은 했어야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서 엄마가 지금 얼마나 난감한 줄 아니? 이건 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옷차림이 저게 뭐니? 너무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거 아니야? 몸매가 다 드러나는구만. 요즘 젊은 층들이 다 저렇게 입긴 한다고 해도 엄연히 부모에게 소개해주려고 찾아온 자리면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지. 엄마는 좀 불편하구나.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렇다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간단하게 과일을 내왔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데려온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진한 화장에 짧은 치마와 딱 달라붙는 옷은 아들 취향과는 너무 멀어 보여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감했죠. 우리 아들이 꽃뱀에게 물렸구나. 순수한 내 아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휘둘리고 있으니 무조건 저 꽃뱀에게서 끄집어내와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인사 온 여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닐 정도로 긴장한 모습 전혀 없이 되려 당당하게 아들과 좋은 만남을 유지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먼저 선수를 쳤네요. 오늘 갑자기 찾아온 것도 난감한데 갑자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요. 결혼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연애만 할 거면 제가 뭐하러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머님 댁에 왔겠어요. 장난이 아닌 진심이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갑자기 찾아온 건 저희도 오늘 서로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결정하게 된 거고, 하루빨리 결혼해서 저희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나이가 있는 만큼 아이도 빨리 만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갑자기 찾아와서는 결혼까지 하겠다고 밀어붙이면 내가 무조건 승낙해줘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너희 엄마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갑자기 불타오르는 사랑은 식는 것도 금방이야. 아들, 너는 연애 경험도 없잖아. 부모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일단 둘이 진지하게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만나본 다음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을 하세요? 이 정도는 물어봐도 기분 나쁘지 않죠? 술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빙도 하고 주방 일도 하며 고민 상담도 해주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엄마도 잘 알고 있지? 어쩔 수 없이 회사 사람들과 잠시 따라가게 된 곳에서 이런 인연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알 수 없었다니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나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야, 엄마.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서로 마음 맞아 결혼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전부 극복이 되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도 얼마 전까지 대판 다투셨으면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둘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고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를 한 뒤에 아들은 그 여자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집을 나가는 순간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술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라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과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남편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낮은 목소리로 그 여자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이어나가며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네요. 남편은 아들 방문 앞에 서서는 부모 말 들어 나쁠 거 없다며 무조건 돈 뜯어가려는 꽃뱀인 게 확실하다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자 방에 들어간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화를 냈네요. 너한테 마냥 눈웃음 쳐주고 고민거리 잘 들어주니까 괜히 마음이 가고 맨날 생각나고 그러지? 그게 저 사람들 상술이야. 저렇게 친근하게 접근해서는 남자들 마음 살살 녹여서 돈 뜯어가려는 속셈이라고. 네가 여자를 만나봤어야 알지. 무작정 잘해준다고 해서 저 여자에게 너의 마음을 홀라당 넘겨주면 그 피해는 오로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구나. 내 주위에도 꽃뱀한테 물려서 전 재산 털린 사람도 몇 명 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아버지는 왜 사람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마음을 받고 있는데 술집에 다닌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술만 마시는 곳이라고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동생은 대기업 다니고 재수 씨는
유치원 원장이라서 너무 급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여자나 좋으니까 집에 데려오기만 하면 좋겠다고 얼굴 볼 때마다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상 데려오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엄마가 잘못했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네가 술집 여자를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지. 어찌됐든 이 결혼 엄마는 반대다. 늦은 저녁까지 집안은 난리가 났고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꽤 큰 충격을 받았는지 좀 누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먼저 들어가서 눕겠다고 얘기한 뒤 방에 들어가려는데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이 사실을 문자로 보냈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작은 아들 또한 꽃뱀이 확실하니까 연락 끊고 둘이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나중에는 집까지 말아먹을 수 있다고 강하게 나왔어요. 어느 누가 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을 허락해 줄 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으니 확률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겪어온 경험담을 듣고 봤을 때 꽃뱀일 것 같다는 냄새에 거의 확신이 들었었어요. 분명 지금은 서운해도 나중에는 부모 마음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가슴 아프지만 완강하게 결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에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가 울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약간 긴장한 듯 더듬거리는 말투로 인사를 건네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아들과 함께 결혼하겠다며 인사왔던 여자였어요. 단둘이 대화하길 원하길래 고민 끝에 만났습니다. 제 아들이 나이만 많지 여자 한 명 만나본 적 없을 정도로 순수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들 살살 꼬셔서 돈 뜯어갈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연륜이 있는데 모를 것 같아요. 아들은 속였을지 몰라도 우리는 속지 않아요.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저 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여자 아니에요.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뜯어갈 생각이었다면 제가 대놓고 어머님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옷을 그렇게 입고 나갔겠어요? 차분한 옷으로 갈아입겠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얘기하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제대로 갖춰 입고 갔다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바라볼 이유가 없었겠죠. 어머님이 제가 가진 직업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다른 일자리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과 더 이상은 만나지 말아달라는 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희 결혼 받아주세요. 도저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둘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해결 방법 자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과 달리 두 번째 만남은 차분한 옷가짐에 짙은 화장도 하지 않고 천생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자가 왜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왜 하필 술집에서 일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여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술집에서 일을 하는 거라 선택했다며 그 이유 또한 설명을 해주었네요. 자기 엄마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 치료비를 받기 위해 병원비가 많이 필요한데 딱히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돈을 그나마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며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전부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곤 고개를 떨군 뒤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과 통화하면서 꽃뱀은 너무 자연스러운 연기에 남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모든 걸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함께 가보자고 얘기하자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를 데리고 어느 한 정신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회 신청을 한 뒤 들어간 곳에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아무런 감정 없이 멍하니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고 있던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엄마라고 소개를 해주었네요. 눈빛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에요.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 어느 순간부터 정신이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결국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바람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어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이 사실은 어머님만 알고 계세요. 우진 씨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었어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고 절대 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었고 미안했어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면회가 끝이 나고 수납 쪽에서 밀린 병원비를 어느 정도 결제를 하는 듯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나와 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걷기만 했고 정적을 깨기 위해 제 아들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며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공원에서 서로 마주 앉아 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렇게 이 여자에 대해 잘못 바라봤던 시선의 색 안경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열어주었고 주말에 정식적으로 초대해 좀 더 진지한 대화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의논을 하자며 헤어지게 되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 여자의 인생이 많이 딱해 보였습니다. 그날 체력적으로 꽤 많이 소모했는지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으니 깊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각자 꺼내지 못한 아픔을 하나씩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아 무언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면서 아들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던 그 여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 표정을 살피며 걱정을 해주었고 남편을 바라보는 동안 서로 함께 의지하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 아들 또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여자가 만약 정말 인연이라면 그 길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고 주말에 다시 한번 보자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아들에게 주말에 초대했으니 그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거의 다 죽어가던 얼굴 표정에 혈색이 돌았고 기뻐 날뛰었네요. 그렇게 정식적으로 초대한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갔어요. 아들과 만나던 여자 또한 화장과 옷차림 모두 차분하게 분위기 전환을 시켰고 술집에서의 일은 그만두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고 서로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술집 일은 그만하시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과거 이력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게 분명하다고요. 저는 두 분의 만남을 찬성하고 싶지는 않네요. 어머님이 대충 상황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주버님 벌이도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분의 집안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은데 평생 봉사하려고 결혼하시는 건 아니죠? 이래서는 저희 집안 행사 전부 챙길 수 있으시겠어요? 한 번뿐인 결혼, 평생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하는데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그러게요? 엄마는 술집에서 일한 여자라고 떠벌리게요? 아주버님만 좋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한다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 능력도 없으니 신혼집을 구하기도 어려울 테고 결혼한다면 시부모님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인정받으며 살 수 있죠. 술집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꼬리치며 웃음 팔던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분명 밖으로 돌게 한다면 집안 말아먹는 건 순식간일걸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 오기 전에 저는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네요. 굳이 결혼하겠다면 효도각서라도 쓰던가 하세요. 평생 저희 시부모님 밑에서 수발 정도는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떳떳한 직장 없으니 결국 집안일 할 텐데 아주버님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려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작은 며느리는 큰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상당히 날카로운 말투로 상처받을 수 있는 온갖 말들을 던졌고 그 말에 너무 놀라 당황하자 작은 아들이 며느리의 편에 서서는 한술 더 뜨며 분위기 좋던 상황을 심각할 정도로 안 좋게 만들었어요. 큰 아들은 듣다 못해 참을 수 없었는지 갑자기 컵에 있던 물을 작은 며느리의 입에 뿌리면서 더러운 입 좀 세척해야겠다며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다고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몸싸움까지 일어났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그만하라며 소리를 치자 그제서야 조용해졌네요. 남편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잘못되더라도 그건 모두 자신들의 책임이니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이 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효도각서를 쓰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고 가만히 있던 여자는 큰 아들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방에서 A4 용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평생을 시부모님 모시겠다는 각서를 써내려 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도 당황스러웠지만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조건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결국 효도각서까지 쓴 여자는 저희 집안의 큰 며느리가 되었고 각서의 내용대로 저희 집에서 살아갔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얘기해서 둘이 따로 살림을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지만 큰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지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며 효도각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밝아졌고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와 한 공간에 함께 지내면서 매 순간 저를 놀래킬 정도로 집안 살림을 너무 잘했습니다. 워낙 부지런했고 모든 일에 대해 불평불만 가지지 않으면서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
점점 둘이 결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가끔 주말에 찾아온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네요. 어머님, 요즘 제가 사는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소문이 어찌나 빠르던지 벌써 저희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술집 며느리 들였다며 유치원 이미지 전부 다 깎아먹고 있어요. 이러다 유치원 망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얼마 전에 형님이 일하던 술집에 다니던 유치원의 한 아이 아빠가 형님 얼굴을 알고 있었는지 안 좋은 소문들이 순식간에 퍼졌다고요. 웃음 팔면 다 판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럴 줄 알고 그렇게 결혼을 말렸건만 이게 뭐예요?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저희 집안 전체가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아주버님 이용해서 편하게 형님 어머님 정신병원 입원비 처리하려고 결혼까지 한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언젠가 본색이 드러나겠죠. 어머님도 정말 조심하세요. 언제 어떻게 배신당할 줄 모른다고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은 나한테 따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어머님 상처받으시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털어놔야만 되겠어? 나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큰 문제 없었고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어.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 것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그만들 하지 못해. 이렇게 얼굴 붉히며 싸울 거면 작은 아가 너는 내려오지 말거라. 정말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왜 형님만 주둔해 주는 건데요? 저는 매달 용돈도 드리잖아요.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얼굴만 보면 안 좋은 말을 꺼내기 일쑤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안 좋은 분위기만 조성하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보자며 연락할 때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네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작은 며느리는 집에 돌아간 이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용돈도 끊어버렸어요. 어차피 작은 며느리가 준 용돈 한 푼 안 쓰고 통장에 따로 모아두었었고 차후에 작은 아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건네주려고 했던 거라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 때문에 큰 며느리의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자기 때문에 유치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 같다며 과거에 술집에 다녔던 이력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부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각하라며 위로해 주었네요. 저는 모든 게 좋았어요. 남자 둘이 있는 집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고 집안일도 함께 하니 하루하루가 시간이 짧을 정도로 잘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또한 언제나 밝은 얼굴 표정으로 큰 며느리를 대해줬어요. 아들은 주말만 되면 며느리와 병원에 계신 안사돈에게 찾아갔고 자기 위치에서 모든 걸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오고 있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술을 엄청 마시고는 집에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큰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온통 관심이 자기들한테 있었는데 큰아들 결혼 이후 찬밥 신세가 돼서 작은 며느리가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이 대화 좀 하자며 작은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은 늦어지고 있는데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술이 많이 취했는지 둘 다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새벽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울리기 시작했고 아무 생각 없이 봤던 남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할 정도로 굳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경찰서에 있다며 서로 가지고 있던 불만에 대해 술을 먹다가 터뜨렸는지 몸싸움을 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혼자 경찰서에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한 뒤 급하게 밖을 나섰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좋게 해결했다며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짧게 얘기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큰아들만 들어오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그동안의 불만이 쌓인 것 같아 풀어주려 했지만 술을 먹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는지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거라며 좋게 해결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은 작은 아들을 집에 바래다 주고 올 거라고 얘기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어느새 날은 밝아졌고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자 남편이 작은 아들을 집에 바래다 준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핸드폰에서 제 귓가로 들려오는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소식을 접했고 급하게 응급실에 찾아가 확인하자마자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도 꿈이 아닌 현실에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작은 아들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술도 덜 깬 상태에서 제 앞에 나타난 작은 아들의 얼굴에 수차례 뺨을 올리며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고 작은 며느리에게 불통이 튀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습니다. 한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발생된 사고였고 믿을 수 없는 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살아있다는 거였네요.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장례를 치른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건 나중에 찾아와서 설명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래도 이게 절차라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힘드셔도 처리해 주셔야 되세요. 제가 아들이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험에 관련된 설명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왜 그쪽 분들만 생각하시나요? 생명보험이요? 제가 그런 쪽으로는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형은 어머니 옆에서 자리 지켜줘야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여기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신경 써드려. 작은 아들은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그 뒤를 작은 며느리도 따라 나갔어요. 그렇게 자식들의 도움으로 힘겨운 장례를 끝마치고 남편이 없는 집에 홀로 남아있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안사돈의 느낌을 알 수 있었어요. 한평생 사랑했던 배우자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걸 잘 알고 있던 큰 며느리가 제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고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작은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네요. 제 아픔을 먼저 살피는 게 아닌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걸 듣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유치원을 더 넓히려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달라고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대 주지 않겠다며 못을 박자 작은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붉어지더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더 꼴보기가 싫어 방문을 닫아버렸고 한참 동안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리치던 작은 아들네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 안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뒤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조심스럽게 큰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지금 대화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다시 대화하면 안 될까? 그놈들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안 좋을 때 갔었던 곳에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마음 진정도 좀 시키고 생각도 정리할 겸 다녀오시는 게 어떻겠어요?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인데? 세아가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다. 저놈들 때문에 나마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구나. 마음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기도원인데요. 예전에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다니시던 곳이에요. 말이 기도원이지 그냥 일반 시골집과 비슷해요. 기도원? 그런데 이상한 집단 같은 거 아니니? 나는 그런 곳에 가는 게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 괜찮을까? 며느리는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며 방 하나 내어주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정리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곳이라며 단체적으로 무엇을 하거나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고 천천히 설명을 해주었어요. 큰 며느리의 말을 믿고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기도원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도착을 하니 며느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준 노인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고 이곳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활동 같은 걸 했었지만 최근에는 자신들이 받은 아픔의 상처를 정리하거나 세상과 단절을 하고 싶을 때 찾아주는 곳이라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뒤 마음이 편해졌을 때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웃으면서 걱정되는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었고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원장님을 통해 연락하라며 돌아갔어요. 핸드폰까지 전부 차단이 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변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괴로웠었는데 이곳에 있으니 조용한 분위기에 기분마저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 음식들이 식당에 제공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었고 사회생활에 찌들어 머리를 식히려고 온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짧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만 힘든 슬픔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에 더 큰 위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큰 아들과 며느리도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차 몇 번 왔다 갔어요. 몇 달 정도는 더 있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잠든 늦은 저녁 건물 밖에서 상당히 시끄러울 정도로 엄청난 소음을 일으키는 기계음에 눈이 떠졌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흔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급하게 몸을 대피하던 도중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미처 피하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주저앉은 건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 대피하는데 갑자기 건물을 밀고 있던 불도저가 방향을 틀어 저에게 돌진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적인 두려움에 몸이 경직이 되었고 불도저는 코앞까지 다가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곤 불도저 안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내린 사람이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얼굴을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 아들이었네요. 그리고 밝은 빛을 비추며 차량 한 대가 올라왔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작은 며느리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 당황해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한테 보험금 주는 게 그렇게 화가 났어요? 내가 알아보니까 벌써 보험금의 일부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형수 어머님 병원비로 일부 납부하셨던데요. 술집 다니던 여자에게 줄 돈은 있고 자식에게 줄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행패를 부린 거야? 너 제정신이니? 그 돈이 네 것도 아니고 너 때문에 세상을 떠난 너희 아빠가 남긴 재산인데 그걸 왜 내가 너한테 줘야 하는 거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던 뭔 상관이야? 정말 너무하시네. 제가 그동안 용돈 드리고 딸처럼 대해드렸는데 그건 생각 안 하세요? 술집 여자의 게임에 넘어가 이런 곳에 있고요. 어머님 집까지 처분했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없는 곳으로 사라지시려고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서 건물 내놨다. 다른 곳에서 새삼 살으려고 여기 잠시 머물러 있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니? 큰 며느리가 술집을 다녔고 배우지 못했어도 너보다 100배 1000배는 인성 좋고 어른 공경할 줄 안다. 난리가 난 상황 때문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작은 아들네에는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큰 며느리와 아들은 급하게 몸을 피한 병원으로 찾아왔고 이 사실에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큰 아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로 간 뒤 큰 며느리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제 몸을 살피며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제가 더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괜찮다는 표정을 보여주며 며느리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바람에 모든 걸 보상해야 했고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또한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잘못을 빌며 도와주길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작은 며느리의 안사돈과 사돈 어른이 그까짓 돈 몇 푼 된다고 도와주지 않았다며 난리를 쳤고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왜 이렇게까지 남편의 생명보험금에 집착하는지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돈 어른이 자식들까지 합세하게 만들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 전부를 사업에 투자했는데 무너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빚을 떠안게 된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죠. 그래서 작은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남편 사망보험금 받기 위해 계획을 꾸민 거였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할 투자 사업에 온 가족을 전부 끌어들였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정말 한심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굴러 들어와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나게 만들었고 끝까지 자기 잘못은 뉘우치지 않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숨만 나올 뿐이었네요. 제발
법이 내린 처벌 달게 받고 정신 차린 뒤 나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듣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작은 아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곧 어여쁜 손주까지 태어나네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 행복만 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세요.